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의 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오늘 영상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진수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고민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및 챗GPT 한 권이면 유튜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자식들에게 물어보느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챗GPT 활용법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설명이 아닌 천천히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된 이미지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35만 구독자를 보유한 시니어 정보 채널 걱정마 엄빠에서 출간한 만큼 더욱더 신뢰가 가네요. 지금 QR코드와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고 1월 14일부터는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소중한 복지 시스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꼭 노인이나 장애인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 직장인, 자영업자까지도 소득과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수급자 비율이 과거 3.6%에서 5%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제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이라 하면 단순히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4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인데요. 이 중 일부만 들어도 생각보다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자영업에서의 순수익, 집이나 땅 임대소득, 금융자산의 이자나 배당금, 그리고 정부 지원까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모든 돈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장려금, 아동수당이나 장학금 등 비정기적이거나 특정 목적이 있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계산에서는 공제라는 개념도 중요한데요. 일반 수급자는 번 돈의 30%를 공제받아 실제 소득 산정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노인은 20만원을, 청년은 40만원을 정액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소득 항목별로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적용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재정 상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소득으로 보는 항목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조건은 재산 기준인데요. 재산은 단순히 얼마 이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소득 환산액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에는 거주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를 각각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최종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거주용 재산은 환산율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2.26%를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되니 차량 소유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이라는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9,900만 원이 공제되며 경기 지역은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5,3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또 생활준비금으로 금융재산 500만 원은 별도로 공제되며 공식 금융기관에서 빌린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차용이나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은 제외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득에서 공제받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정부 기준 이하인지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76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기준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에 맞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집값이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지면 소득 환산액이 커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준 완화로 수급 자격이 새롭게 생길 수도 있으니 매년 기준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이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을 참고해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충분히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작년에는 안 된다고 포기하셨더라도 올해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 제도가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안정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5년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나도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분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목진수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